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보로노이 구조해 보겠습니다. 미국 피라미드 바이오에 기술 이전했던 유방암 치료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임상 초기 물질로 보로노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상대방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이슈가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들은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는 종종 생기거든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피라미드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보로노이의 유방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해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왜 해지를 했느냐라고 그 배경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피라미드 바이오라는 회사가 비상장 바이오 벤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었던 주요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로노이가의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 파이프라인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단계별 기술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술 이전 계약 발표를 할 때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계약금을 받게 되고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제 보상이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문제라고 하면 이 재무적 영향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데 대신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후보 물질이 앞으로 뒤로 가면서 돈을 만들어낼 일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조금 표해야 될 것은 실적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손실 66억, 그 다음에 순손실 66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후보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에서 결국에 최근에 실적 장세였잖아요. 그런데 실적 측면에서 좋은 이제 결과물이나 내용물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에는 조금 더 유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사실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최근 들어서 좀 급락세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 드릴 겁니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기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이미 충분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를 할 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로노이가 아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충분히 좋거나 아니면은 개발과 관련해서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보로노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보로노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손실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은 33,600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진입 관련해서는 자제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가자니까 바로 탈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8,000원까지는 아래쪽으로 열려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36,000원입니다. 36,500원입니다. 36,500원이라는 가격은 21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저항선이라고 놓을 수 있는 가격이 36,500원이라서 그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로노이에 대해선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탈출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28,000원 선까지 잡아보셔도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36,500원 21선 도달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10개 분기 만에 흑자 기조를 보이면서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의 시선을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한국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뭐 자연스러운 이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돈을 많이 벌고 흑자가 난다는 말은요. 국민들이 전기를 비싸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국민들이 전기를 비싸게 쓰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는 반감을 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초, 그리고 작년 겨울 생각해 보시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 난방비 폭탄으로서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분석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원 나왔고요. 이게 2021년에 분기 흑자가 나온 이후에 한 10개 분기 만에 흑자가 달성이 된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만에 흑자 달성이 됐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3분기는 좋았지만 4분기는 다시 나빠질 건데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3분기 대비했을 때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이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말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 가격이 원가는 올라갔는데 전기라는 제품의 특성상 판가라고 하죠. 판매 가격은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적자 혹은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했을 때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국민 정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기료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기료 인상이 이제 그 정당의 이제 아젠다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아무래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이제 국민 정서상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내년 총선까지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 총선 이후부터 해서 2025년까지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생각한다고 하면 요금 인상의 방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내년에 있을 총선 전까지는 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실적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좋은 실적이 나왔던 만큼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하셨을 텐데 반짝 상승에 그쳤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미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빠져 있어서
네,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신규 매수, 신규 진입 자체는 자제 의견 드릴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 실적이 좋아서 상승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유하시는 분들도 제가 앞에서 그 총선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드렸지만 총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6,000원 드리겠습니다. 16,000원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서 손절가 16,000원 드렸고요. 목표가는 18,500원입니다. 18,500원은요. 한국전력 120일 이동평균선 있는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지금 60일선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조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121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121선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는 역시나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잡아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손절 라인은 16,000원 잡아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18,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반도체 업황을 고려했을 때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오테크닉스 관련해서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36%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한 87% 정도 떨어져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적이 나쁜 이유들 중에서 그 고객사가 이제 신규 캐파 증설을 할 경우에 레이저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신규 캐파 증설이 조금 부진했었고요. 내년을 조금 내다보더라도 신규 캐파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계들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캐파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제 기대보다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존재한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장비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장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캐파 증설이라는 것은 앞서서 재활용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치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 종목도 움직이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 보여주는 실적 자체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지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위로 말아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로 기준으로 보면 이렇죠. 60일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5만 7천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13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이 13만 6천 원은 121 이동 평균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신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12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그 지난 7월에 있었던 장대 양봉 초입 가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 시작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아래쪽으로는 그 가격이 지지선이 될 거라서 그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했을 경우에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면 지금 가격보다 살짝 낮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지금 121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곳이 15만 원을 약간 넘는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많이 앞선 매물들이 나와서 매도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 전에 매도하자는 차원에서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